간단하게 좀 공통 사용법을 볼 텐데, 그냥 샘플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 하드 카운트에서 캠페인 생성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샘플 데이터 사용하기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해볼까요? 뭐 매출 데이터셋으로 해볼까요? 얘는 좀 변수가 많은데, 얘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매출 데이터셋 선택하고 다음 단계 가면 어떤 칼럼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매장의 매출 데이터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매장의 매출 데이터니까 물건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겠고, 고객명, 고객 분류, 뭐 고객이 사는 곳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제품이 어떤 대분류인지 소분류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제품 간의 트랜잭션이 있었을 텐데 그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 매출이 얼마였고 몇 개를 샀고 그때 이익이 어땠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그 매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셋으로 하트카운트의 좀 공통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얘 역시 뭐 그 숫자를 범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모양상 그냥 숫자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 누르겠고, 1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뭐,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그, EDA에 대해서 뭐, 분포를 보고, 여기서 어떤 시각화의 어떤 문법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스코프는 아닐 테고, 그 하드카운트의 공통 기능 정도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모든 메뉴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상단에 필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셋 전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제품 대분류별로 얘를 소분류로 쪼개서 매출의 합을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할게요. 뭐 이게 뭐 그, 요 뭐 내용 자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집중하고 싶은 어떤 데이터셋은 이거의 서브셋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무용품만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특정 연도에 일어난 매출만 보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레코드 개수라는 것은 이제 이 화면에 보여진 이 바가 아니라 이 아주 로우 수준에서의 레코드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필터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주문일을 그냥 2015년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고 그리고 나는 그 제품 대분류 중에서 그 사무용품만 관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어, 그 기본적인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합이나 평균으로 요약하는 그런 작업들이 그 필터링된 이 총 1624개의 레코드, 그러니까 2015년에 속하고 제품 W가 사무용품에 속한 것만에 대해서만 그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리셋하고 필터 적용하면 다시 전체 데이터셋이 되겠고, 변수 개수는 사실은 그, 이 시각화에서 되게 유용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나는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변수는 매출, 이익, 제품 대분류, 소분류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을 하면, 이제 여기서 그 필터된 정보만 나오지는 않고,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링은, 변수 필터링은 이제 보급 분석에서 보통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그 인풋 변수를 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회귀 분석을 할 텐데, 회귀 분석 모델에 사용할 변수들을 이렇게 좀 정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각화 내에서는 지금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체적으로 상단에 있는 공통 메뉴는 레코드 단위 또는 변수 단위에서
그 필터링 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메뉴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사실은 그 메인 패널에 있는 메뉴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Y축에다가 이익을 두고, X축에다가 예를 들면 지역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하위그룹은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도시, 도 말고 뭐라 그럴까? 배송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 배송 방식별 평균 이익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지역이 아니라 고객 분류로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메뉴와 상단에 있는 메뉴가 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메뉴가 실질적으로 저는 유용하게 쓰이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쪽에서 필터링을 할 게 아니라 나는 기업 고객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해당 영역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 보기 하면 기업 고객만 화면에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두 보기 하면 다시 모든 고객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관심 있는 애들만 줌인해서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홈 오피스만 줌인해서 선택 보기를 하고, 얘를 한번 다시 어떤 걸로 나눠볼까요? 제품 소분류로 나눠보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줌인해 나가는 거죠. 여기 복사기만 떼놓고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줌인 해 나가는 경우에 유용하다. 그리고 모두 보기 하면 다시 리셋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되게 공통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만 있는 메뉴는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서 선택 보기, 모두 보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랑, 애니메이션 기능이 이제 오른쪽에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어, 그, 이렇게 해볼게요. 오른쪽 Y축에다가 매출을 놓고 X축에다가 이익을 나올게요. 그리고 로우 데이터 수준에서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보일 텐데 얘를 이제 버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화면 분할을 제품 소분류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익은 평균이 중요하고 매출은 총합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어 봤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을 평균 이익과 매출 총합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이익도 높고 매출도 높은 애들이 좋겠죠. 이익도 낮은데 매출도 낮은 애들은 회사 차원에서 전략적인 품목이 아닐 테고 얘를 이렇게 두고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 추이가 바뀌었는지를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문의를, 어떻게 해볼까요? 월로 한번 해서 볼게요. 월로 해서 보는데,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그러니까, 2012년 4월부터 매 월별로 어떤 제품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익과 총합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약속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최초의 데이터셋을 임포팅 하는 방법, 그리고 공통 메뉴, 그리고 상단과 우측에 있는 메뉴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EDA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적절한 시각화 기법 또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이론적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남은 시간 Q&A 한번 해보겠습니다.